프로바이오틱의 위생혁명. 그러면 저어보이 잠재력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생각하며 무기력해질 무렵에 사업을 확정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었고 시가전은 활기가 넘쳤다. 윌리엄은 도시에서 생활하며 생기는 문제가 수요를 만들어낼 기회라고 판단했다. 새로운 중산층은 건강의 위생이라는 떠오르는 개념에 관심을 가질 만큼 돈을 벌었고 교육도 받았다. 도시마다 높은 건물이 태양을 가리고 늘어난 공장이 하늘을 스모그로 가득 채우면서 다시 비누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비누야말로 모든 가정에 있을 법한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1844년 윌리엄 선라이트는 상표를 등록했다. 그는 선라이트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된 모자 양표지에 새로 만든 비누를 하나씩 포장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라이트라는 것을 해서 했는데 친구였다면 난 가만히 두지 못하고 발장을 끼고 심리학자의 시선에서 보면 관계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온갖 잠재 의식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다. 접촉. 이 지닌 효과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미숙아의 몸무게 빠르게 늘었다는 사실도 발견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돈이 적게 들었을 것이다. 3천 돈이 적게 들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접촉을 잘하면은 자 그렇다는 거죠. 제임스 레버의 형인 윌리엄 레버는 1952년생이다. 형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형인 윌리엄이 모든 공로를 인정받았다. 윌리엄 레버는 16살에 영국 운영하던 잡화상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하는데 그는 비누를 잘라서 포장하는 일을 맡았고 당시에는 상점 주인이 커다란 갈색 비누판에서 비누 덩어리로 잘라서 비누를 팔았다. 이것에서 팔던 비누는 부식성을 띤 사제 비누와 올리브유로 만든 고급 카스티아 비누의 중간 정도로 어느 정도 피부에 쓸만한 수준이어서 사람들이 몸을 쓸 때 조금씩 사용하기도 했다. 윌리엄은 가게를 물려받고 33세에 이미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씻는 것을 좋아하고 항생제를 좋아하고 금방금방 임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가 악수하고 껴안으며 인사하는 이유는 신체 장벽을 깨뜨리면 즉각적으로 다른 장벽을 손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믿음 때문이다. 나는 최근에 파움스프링스에서 열린 건강 페스티벌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직접 경험했다. 대부분 자신을 중독적으로 밝혔다. 회의장 한 곳에서는 사람들을 두 줄로 세우고 서로 마주보라고 했는데 얼굴 사이 거리는 고작 30cm도 안 됐다. 그러고는 절대로 눈을 피하지 말고 자신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불안 요소를 말해보라고 했다. 나는 처음에는 지시사항을 듣기만 해도 어색했는데 앞 사람과는 가깝고 옆 사람과는 나란히 서 있자니 꼬인 호수가 풀린 듯한 기분도 이렇게 해서 뭔가 생물 전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식재사건은 비누업계의 성장이 중심이 됐다. 영국에서는 비누를 독점으로 제조하면서 소량이 부족했고 비누 세율을 부과해도 비쌌다. 1853년 재무장관 글리스턴은 마침내 비누세를 폐지하면서 가격이 적당한 선까지 떨어지자 업계는 때를 놓치지 않았다. 목욕을 죄스러운 호소라고 여기던 대중에게 오히려 인간의 기본 품위를 위해서 목욕이 필요하다고 알리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서 업계는 건강, 아름다움, 청결의 개념을 다시 세웠다. 자주 씻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의 근기를 완전히 뒤집었다. 그 뒤로 수십 년이 지나자 반대로 자주 씻지 않는 것이 근기가 되어버렸다. 자주 씻지 말자는 것이 바뀌어버렸다. 비누는 물에 녹는 염기성 화학물인 알칼리와 지방이 결합해서 생긴 계면 활성 분자, 표면 활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은 동물성이든 올리브나 코코아 오일처럼 식물성이든 모두 트라이글리세리드로 이루어진다. 트라이글리세리드는 지방산 세 분자와 글리세린 한 분자로 구성되는데 트라이글리세리드가 수소나 칼륨이나 수소나 나트륨 같은 알칼리와 만나서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 글리세린 분자에서 지방산이 떨어져 나오고 이때 칼륨이나 나트륨이 지방산과 결합하면 비누가 만들어진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고요.
자, 비누 회사에서 샤워를 안 하는 X세대 예술가를 취하는 이런 같이 보이지만은 회사는 확고하게 브랜드를 발전시키며 성장을 했고, 자, 이렇게 나는 회사에서 제공한 목욕을 체험을 정중히 사양했다. 터프모더 를 마치고, 터프모더 미국에서 인기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진흙탕에서 온갖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기인데, 이것을 마치고 여럿이서 함께 한다면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나 혼자고 회사 주차장에서 홍보 직원에게 들려 쌓였다 보니 아무리 좋다고 권해도 마음이 동하지가 않았다. 나는 데이비드 브로노의 소형 승합차에 탔고 그는 회사를 돌며 안내했다. 대체 열려있는 폐식용유로 주행하는 벤츠를 한 대 소유하고 있지만 업무용으로는 승합차를 주로 사용하고 특히 카푸를 할 때는 차량의 클래스로 좋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는 뒷머리가 길고 앞머리가 많이 빠져 있으며 키가 크고 몸을 살짝 뒤로 젖히고 있다. 흥청망청 놀기만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지.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모선을 존경한다. 짝짓기 행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인 페로몬이 공기 중에 존재한다는 발상은 보통 사유과학으로 치부된다. 특히 이 개념은 인간의 매력을 기체 형태로 캐에 담아 팔려는 상술 탓에 확실히 왜곡되어 왔다. 하지만 화학적인 끌림이라는 기본 발상은 볼라톨럼의 존재로 뒷받침된다. 개를 비롯해서 동물 대부분은 배란기인 암컷이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풍기는 화학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데 인간이라고 호르몬 변화에 맞춰서 화학 성분을 방출하는 능력이 없을 것 같지는 않다. 비록 우리의 코가 상대적으로 열등해서 휘발성 화학 신호를 대부분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유전학과 간염병이 널리 알려지면서 오랫동안 쓰인 근절과 정화라는 용어는 새롭게 정통성을 인정받으며 재앙의 씨앗이 되게 되겠다. 1895년 독일 의사 플레츠는 인종위생학이라는 책에서 우생학 운동 얘기처럼 마련하고 결국 홀로코스트를 지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순수성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이념은 고립주의자들의 주장의 토대가 됐고 동질성은 우수하고 다양성은 부자연스럽고 위험하다는 기본 가설을 내세웠다. 미생물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멸시는 명백한 인종차별로부터 억압적인 성생활까지 분열을 조장하는 데 기여했다. 비누 판매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마트 선반을 무수히 많은 제품은 100년 전 노동자 계급이 수돗물과 욕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용품이 되었고 생활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새롭게 목욕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비누 시장은 거대해졌고 여러 세정 제품은 무한 경쟁을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이 뜨는 안 쓰는 다스라는 표현으로 구별되지 않아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자본주의가 지위만큼 효과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없다. 조금 써봐도 좋았다면 많이 쓰면 더 좋을 것이 분명했다. 3장 비누 거품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이라. 비누 거품이 세균 원인설이 새롭게 등장해서 대중에 대해서 서서히 자리 잡아가는 한편 도시화와 인구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며 감염병 위협은 더욱 심각해졌다. 20세기를 접어들 무렵 감염병 퇴치와 예방이 도시 필수가 되면서 위생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위생혁명은 산업혁명이 만든 결과였다. 유럽과 미국에서 기본적인 공중위생과 개인위생을 장려하며 공중보건이 새로운 필수 분야로 떠올랐다. 세균 원인설을 부정했던 과거의 정부가 증토, 질병 예방을 위해서 기본시설이 긴급하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무견식수와 하수 처리 시설을 마련하고 대중에게 대변을 본 후 손을 씻도록 장려하는 운동을 실시했다. 최근 들어서 연구원들이 식물의 위협을 받거나 대책을 마련할 때 서로 소통하며 내뿜는 신호가 무수히 많고 그 신호들은 은은한 정보 전달 화학물질로 대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질망의 기능은 벌을 유인하는 것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를 훨씬 뛰어넘는다. 나무도 자기 식물 정보를 실현하던 배합물을 내뿜는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잎을 몇 개 떼내도 화학 신호를 방출한다.
숲으로 걸어가기만 해도 피부에 닿는 공기에서 변화가 느껴지며 어느 정도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신선하다고 표현하는 공기에는 오염물질이 거의 없고 오염물질로 매년 700만 명이 조기에 사망한다. 없고 식물과 동물에서 나온 화학신호가 가득하다. 신선한 공기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낭만적인 것만도 아니고 건강함과 병역함을 알리는 것도 아니다. 모니터 화면이나 글로는 복제할 수 없는 물리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 수많은 잡지 표지나 책, 학설 논문에 따르면 고립감과 단절감은 이제 우리는 시대를 규정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저 노트북을 켜고 앉아 듣기 싫은 음악을 참으며 다른 사람은 아는 체도 안 할 거라면서 걸리듯이 커피숍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로 타인이라는 물리적인 존재와의 사소한 접촉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힘을 준다. 이 우리 피부의 체계, 피부 분비물, 피부 미생물은 공생 생태계를 이루기 때문에 도대체 미생물을 얼마나 씻어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더니 말하는 이론으로는 고초견처럼 유정한 물질에서 능력을 지닌 세균을 줄이는 어떠한 행동도 곰팡이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비정상적인 발 마이크로바이옴은 오늘 곰팡이 감염이 왜 그렇게 흔한지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와 동시에 누구도 끔찍한 냄새가 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법이다. 우리 몸의 여느 기능처럼 냄새 또한 우리에게 채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나누는 이분법적인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조합이 있을 것이고 그런 조합으로 1840년대 장티푸스와 발tim티브스가 유럽 산업지역의 빈민가를 휩쓸자 독일에서 루돌프 피루오는 생활환경과 질병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아냈다. 여전히 도끼 이론 물질이 부패해서 생긴 나쁜 공기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이론으로 현재는 통용되지 않는다. 옮기니 도끼 이론 미스마 티어리 영향을 받은 그는 연구는 미국 의학협회가 미국 내 질병을 연구하는 계기가 됐다. 1847년에 협회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공기를 분산하도록 화장실에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54년에 영국 의사 존 스노가 런던의 콜레라 발생이 우물에서 비롯됐다고 밝혀내면서 나쁜 공기 이론에 의문이 제기됐다. 스노는 상세한 지도를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공통된 이런 것을 어떤 동물은 발냄새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호박과는 개체마다 독특한 발냄새를 풍긴다. 발냄새가 자체를 남기면은 동료들은 발냄새나는 자국을 따라서 서로에게 이르거나 먹이가 있는 것으로 모여든다. 사람의 발냄새가 그리 이로운 목적을 주지 않는데도 냄새를 생성하는 세균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마 다른 면에서 쓸모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니 주목하는 한 가지 가능성은 인간이 최근까지 맨발로 걸어다니다 보니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발의 상처나 찰과상에 예민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항생제가 등장하기 전에는 경미한 감염도 때로는 치명적이었다. 무좀 같은 곰팡이 감염이 걸리면 대개 위험 수준이 낮아서 골칫거리 정도로 끝나지만 피부가 갈라져서 곰팡이가 혈류로 들어가며 그는 위험하다는 거죠. 피부가 갈라지는까지 들어가서 곰팡이 기운에 오염되면은 1800년에 런던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1850년에 200만 명이 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도시로 밀려들면서 파리와 뉴욕, 런던을 뒤따랐다. 도시로 모여드는 인구가 워낙 빠르게 사회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난데없이 늘어난 인구로 환경은 눈에 띄게 지저분해졌다. 비포장도로는 여름에 먼지가 계절의 진흙투성이었으며 발밑은 말똥으로 가득했고 쓰레기로 석탄 연기로 상수던 쓰레기로 거의 막히기 직전이었다. 전염병을 발생시키는 공중보건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질병을 유발하는 우울한 기분이라는 개념은 나쁜 공기란 뜻이 독기로 알려져 있는데 독기 공기로 운반되는 전염과 공기를 말하는 현대의 개념과는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은 이때의 독기는 영적인 오염을 의미했다. 파리 의사들은 역병에 취약한 신체는
열과 습기가 많은 몸이라고 말하면서 소비되지 않은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유해한 체액으로 막혀있는 상태로 운동, 성관계, 목욕을 과하게 하며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끔찍한 악행을 피해야 한다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의사들은 겁에 질린 시민들에게 장담했다. 몸에서 습기와 노폐물을 없애고 분별 있고 적합한 양생법을 따르는 사람은 역병에서 성급히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다. 역병이 아무리 두려워도 이미 열악해진 위생 실제를 바꾸지는 못했다 하는 건데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도 바꾸려고,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냄새가 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는 노력이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냄새를 만들어내는 세균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 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냄새가 나도록 진화되지 않았다. 사람에게 유익한 작용을 하는 미생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진화했지만 어쩌다 보니 미생물들이 가끔 나쁜 냄새를 생성하기도 한다. 노스 캐롤라이나 조립대학교 응용생태학과 교수이자 피부진드기 연구의 공동집필자인 롭던이 발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자. 개들이 일반 혈액검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라리아나 혹은 다른 병어체에 감염되면 탐지할 수 있는 화학적인 신호를 풍기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획기적이었다. 렌즈는 인체에서 방출된 특유의 화합물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로 생성된다는 원리를 믿고 있다. 그는 연구소 내 실험 접시에 담긴 감염된 혈액도 기생충에 감염되기 전과 다른 화학적인 신호를 내본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는 말라리아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을 진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개들이 언젠가 활약하리라고 믿는다. 다만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진단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냄새 기관을 진단으로 장기적으로 이어가려면 개들이 자기 삶을 살도록 두고 전자냄새, 검출기 혹은 이름이 길어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싫은 사람은 우리는 전자코를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실 현재 나와 있는 시제품은 전혀 코처럼 생겼고 신용카드처럼 생겼다. 게다가 코가 암이나 말라리아를 감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이 직감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이상하게 들린다. 하지만 나는 이미 제품 홍보 모두라 마음이 너무 앞장서고 있다. 이 제품이 출시되거나 의사에게 팔리기 전에 과학자들은 개들이 탐지하는 물질이 있는 것을 살피자. 연구진은 보관한 양말을 꺼내서 말라리아 걸린 아이와 걸리지 않은 아이의 양말을 섞었다. 그들은 의료 탐지견 기관의 개들에게 양말을 보여줬고 개들은 각 샘플의 냄새를 맡았다. 개가 말라리아를 탐지하면 그 양말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을 테고 탐지하지 않으면 다음 양말로 이동할 것이다. 개들은 말라리아 감염된 아이의 양말을 70% 찾아냈고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빠른 진단 검사에서 요구하는 기생충 기준치보다 적은 수치로 감염된 아이들도 감염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요. 말라리아는 복잡한 순환으로 퍼진다. 모기가 사람에게 기생충을 옮기면 사람이 다시 모기에게 기생충을 옮기는 식이다. 전염된 기생충으로 발병하는 말라리아의 진단법을 개발 중인 과학자들은 기생충이 변이를 일으키면서 차질을 겪고 있다. 새로운 말라리아 중에는 말라리아를 탐지하기 위해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지 않는 유형도 있다. 그래서 건강해 보여도 지역 모기 개체군에 기생충을 전파할 수 있는 무증상 보균자를 찾아내야만 질병 발생을 막을 수 있다. 2018년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 열대의학의 위생학회에 흑사병이 발생한 것은 행성 비율이 어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다. 파리 대학의 의사단은 1348년 보고에 사람들이 죽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들은 토성과 목성이 불행히도 분노와 전쟁을 야기하는 사악한 행성인 화성과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보고했다. 화성이 타락하고 있어 공기가 섞이면서 행성의 물질을 오염시키는 우울한 기운을 땅이나 바다에서 끌어모았다. 이렇게 미신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네요. 나태와 나체가 하나로 합쳐진 목욕 장면은 당시 문화 전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 철학자 세네카는 고향에 대피시설이 하나 둘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회는 목욕을 금하기 시작했다. 예수시대의 유대인 법은 음식을 섭취와 위생을 조리로 규정하며 신체의 정결함을 강조했다. 고대 히브리는 식사 전후에 손을 씻고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법이 있었다. 청결한 신체가 순수한 정신으로 이루어진다는 해석, 유대교 율법학자의 말은 지금까지도 청결함과 경건함을 잇는 격언이 되어졌다. 그래요. 자, 이렇게 오락 건강 도서관 음식을 파는 도점상 매춘부까지도 있는 욕탕도 있었는데, 로마에는 욕조 안에서 몸에 기름을 바르거나 나처럼 생긴 도구로 몸에 있는 때를 진흙을 벗긴 했다. 목욕으로 위생상 혜택을 받다면 순전히 우연이었을 것이다. 당신은 묘사한 걸 보면 목욕탕을 공공염을 통해서 나오는 물로 채웠다고 표현했다. 탕에 담긴 물은 소독과 거리가 멀었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이 나란히 몸을 담갔다. 철학자 켈서스는 부스럼 설사를 포함해서 많은 질환의 목욕을 처방했다. 현대식 목욕처럼 염소 소독이나 순환 시스템이 없었으니 당시 목욕탕은 땀과 때가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물탕이었다. 오염된 물탕이었다 라는 건데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간 미생물에 도움이 될 수 있었나?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달리 하루에 5번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이슬람 사원에서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랍 도시들은 유럽에 없던 상수들을 정교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920년대 근데요, 이슬람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자 봅시다. 감염병은 사망 원인이 주된 원인이라는 타이틀을 만성질환에도 넘겼지만, 감염 이는 여전히 과할 정도로 감염병을 두려워한다. 만성질환이다, 그건 아니다. 질병과 무관한 오해에서 자신과 남을 향한 역공이 뒤섞이고 시야가 흐려져서 무엇이 진짜인지 위협을인지 알 수가 없게 된 까닭이다. 역겨워 보이지 않으려는 충동. 오늘날 청결의 토대가 되었지만 그 방식은 우리 몸에 혈액이나 배설물을 묻히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수준을 훨씬 넘었었다. 겉에서는 부유한 나라 국민이 말하는 위생이 알고 보면 청결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쫓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청결한 마음을 주소서, 청결한 마음을 주소서. 100년 전 파킨슨 병은 피지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피지 변화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변화를 주고 더불어 마이크로바이옴이 생성하는 휘발성 물질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가설도 충분히 세울 수 있다. 내가 게스트에게 이 일을 내서묻자 그녀는 얼굴이 환해졌다. 저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녀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향후 연구에서 중심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피부와 입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블라톨룸에 기여하는 원리는 알기 어렵지만 우리가 분비하는 미생물이 대사작용하는 인체 대사 부산물로 만들어질 것은 확실하다. 자, 이렇게 개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데, 예로 개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서 고혈당 수치를 감지해낼 수 있다고 증명했고, 면역체계가 부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질환인 에디슨 병을 감지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 병은 인체 콜티솔 수치를 뚝 떨어뜨려 생명유지에 필요한 대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콜티솔 수치가 높아지는 정관대의 상황도 많은 질병에서 나타난다. 게스트는 개가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스트레스가 높다고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공황장애나 심장마비, 뇌졸중까지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이 방식을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